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영상 올리고 천마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지금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요즘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금융시장뿐이 아니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하여튼 뭐 수출도 마찬가지로 다 안 좋을 거예요.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응? 제대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 지금 천장이 뚫려 있다. 천장이 뚫려가지고 지금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또 바닥이 또 흔들린다. 증시의 바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80원 선을 넘나들자 보니까 국내 주시장도 크게 흔들려요. 12.3 기염 사태 이후로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가능성까지 불거진 여파인데 탄핵이 됐죠. 코스피는 27일 2404.77로 잘 마쳤고 전날보다 24.9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보니까 2388.33까지 밀리더라고요. 사거리일 만에 2400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2146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은 1733억, 기관애들은 1141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9.67포인트 내려가지고 665.97로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에서도 개인들만 1599억 정도 사자에 나섰습니다. 기관애들이 1253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276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는 거죠. 코스피장 상장 종목 중 808개의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115개만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해요.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역시 이제 부진합니다. 1287개의 주가가 내려요. 347개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흔들린 이후로 정치 불확실성이 첫 손에 좀 꼽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점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한덕수 그 대통령 관련된 그 탄핵 소추안을 이날 국회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안감에 거래대금이 말랐고 그만큼 작은 매도 물량에도 지수 낙폭이 커요. 코스피 시장의 이날 거래대금 규모가 6조 1941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장 적었네요.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도 6조 1365억인데 올해 평균보다도 2조 원 가량 적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불안은 워낙 약세로 이어졌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1480선을 넘어선 거죠. 1480원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환율이 급등하면 환차선을 우려하는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은 증시 이탈로 이어지죠. 그나마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였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올라서 1467.5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당락 영향까지 겹쳤는데, 배당락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올해 말을 배당 기준일로 지정한 상장사의 경우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배당락을 맞은 삼성증권은 마이너스 8.1%, 기움증권 마이너스 9, 한양증권 마이너스 10%의 주가 하락률이 큽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이제 1거래일만 남겨뒀어요. 이 코스피 지수 역시 시가총액 상위 20개국 주가 지수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이 코스닥은 전쟁 중인 러시아 주가 지수보다도 이제 하락률이 좀 큰 거죠. 오는 30일에 코스피 지수가 2456 이상, 코스닥은 678 이상으로 마감하지 못하면은 월봉 기준 6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두 주가 지수가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것은 2000년 IT 버블 붕괴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뿐이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모두 밸류에이션이 이 바닥 수준인 만큼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던데, 2000년하고 2008년 연속 하락 이후로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상승률은 각각 37.5%, 44.6%를 기록을 했죠. 현재도 코스피 지수가 최악을 통과하는 중인데 25년에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증시 부진으로 이제 10대 그룹 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죠. 삼성그룹의 시총만 140조 원이 감소했고요. 10대 그룹 전체 시총도 166조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2배 이상 늘었던 포스코의 시총은 올 들어서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지난해 증가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 반면에 그 상반기에는 전력주죠. 전력주,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선주, 이렇게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는데, 이때 HD 현대그룹의 시총은 무려 120% 정도 불어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니까 이달 24일 기준 10대 그룹 시총 합계는 1186조 287억 원이에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52조에서 166조 원이 감소한 수치죠. 그리고 국내 시총 2등인 하이닉스의 시총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포스코가 53.29% 감소해가지고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롯데는 32.1%, LG 22.3%, 삼성 21.4%, 신세계 13.6%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포스코 시총은 2차전지 강세에 힘입어서 2배 이상 증가를 해가지고 9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2차전지 부진에 다시 50% 넘게 줄면서 40조 원대로 돌아섭니다. 6개 상장 계열사 시총 모두 큰 폭으로 줄었어요. 그 포스코 DX가 전년 말 대비 시총이 73.4% 줄었습니다. 그 10대 그룹 전체 상장 계열사 중 두 번째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을 했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은 각각 58.8%, 58.2% 줄었고, 포스코홀딩스 48.9%, 포스코 스텔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각각 47.5, 34.8% 감소를 했네요. 이렇게 감소 규모로는 삼성이 가장 많이 줄었다는데, 삼성 시총은 올 들어서 140조 감소를 했습니다. 10대 그룹 시총 감소분 166조 원 중 삼성이 140조 원으로 84%를 차지했네요. 이 대장주 삼성의 부진이 삼성그룹하고 10대 그룹 전체 시총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지난해 말 468조 6,279억 원에서 324조 7,562억 원이죠. 약 144조 원이 감소했고요. 삼성그룹은 삼성 SDI 마이너스 45.9%, 호텔신라 마이너스 41.5%, 삼성전기 마이너스 17%, 삼성물산 마이너스 13% 이렇게 부진했는데, 금융하고 바이오 업종은 양호했습니다. 삼성생명 올 들어서 시총이 48.4% 늘었네요. 20조 원 넘어섰고, 삼성중공업 46.5%, 삼성화재 40.6%, 삼성카드는 26.4%, 삼성증권 25.7%, 삼바는 23.4%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총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속속 하향 조정을 합니다. IM증권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을 전망치를 기존 9조 9천억에서 한 8조 3천억 낮춥니다. 하나투자도 10조 6천억에서 8조 4천억으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도 기존의 46조원에서 35조 1천억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삼성의 향후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고, 삼성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본격적인 주가 상승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은 당분간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가 보통 증권사나 기인들이 예상하는 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또 상황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약간 매크로 상황도 변할 수도 있고 그 내부적인 상황도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우리가 큰 흐름을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틈틈이 한번 체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빨리 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니까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라 시끄러우니까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차라리 국장에 투자할 바에는 미국으로 가자. 차라리 일본으로 가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로 왔다는 게 참 서글프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